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오늘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 가운데 이게 오랜만에 눈에 띕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보실까요? 보통은 배터리 하면 배터리 셀 혹은 소재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오늘은 배터리 장비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업체들이 증설에 나선다고 하고 공장 짓고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주목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NS,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소재단이고요. 장비주를 따로 보셔야 되는데 장비단 M+, 원익 P&E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간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셀과 관련된 부분들 조정을 거치기도 하였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LNF 등 첨보까지 모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낙폭을 확대했다가 대부분 회복을 거의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P3 등 여러 공장 증설, 신축, 캐펙스 투자 확대에 따라서 원익 IPS 등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차례 시세가 또 나왔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수급들이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셀 업체들의 모습들이 좋았고 그리고 소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회복을 거의 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이 장비, 캐펙스 투자, 증설에도 한 발짝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이 장비 업체 수혜가 될 만한 모습들이 나왔죠. 전기차 배터리 공급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이 반도체와 배터리 친환경단으로 SK그룹들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는 SK 시그넷이 중심이 되어서 예스파워 테크닉스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모든 SK그룹의 조금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까지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스파워 테크닉스 그리고 SK 시그넷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술력이 상당한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스볼트에 이어서 CATL도 국내 장비주들에 있어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들이 쌓여져 오다 보니까 이제 장비 기업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하나하나 좀 있는 모습입니다. 장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내가 이왕 관심이 있고 매수를 고민하고 혹은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공정 중에 어느 공정에 있는가, 탭 웰딩인가, 디게싱인가, 아니면 열 효성 장비 쪽인가 이런 구분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시 사업 개요를 보더라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본다면 이 기업은 이것을 하는 기업이구나 라고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이나 M+나 A프로나 원익 P&E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존의 고객사를 잘 확보해 둔 기업들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원래 있었던 캐시카우 이외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쪽으로 내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삼아볼지 조금 더 깊이 볼 만한 곳이 2차 전지 장비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양한 세부 사항이 있었네요. 이제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도움 주세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신규로서 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금까지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원래 하던 것들을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캐펙스 투자가 조금 지연됐던 기업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M+라는 기업인데요. M+는 SK온, SK이노베이션 시절부터 매출향이 8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온의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M+의 매출과 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간 중국과 관련해서 캐펙스 투자가 좀 지연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심화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모습들이 이미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도 M+는 파우치형과 각형을 모두 다 제조할 수 있는 라인을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파일럿 장비 라인에 대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부분이 좀 확정된다라고 하면 SK 오온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M+다라고 좀 모멘텀이 좀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잘하고 있던 SK 온으로부터 받아놓은 수주나 앞으로 SK 온이 뭐 200기가와트시에서 500기가와트시까지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M+에는 호재 중에 호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서 조금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주와 앞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 좀 감당 가능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M+다. 그러면 지난 2019년도, 20년도의 실적을 조금 더 넘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멘텀까지도 체크를 해본다면 현 구간 많이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가격적으로 본다면 18,500원, 지금 550원 수준인데요. 현 가격대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25,000원도 분명히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사실 이제 영업 적자가 나면서 네. 주가 부침을 오랫동안 겪었는데 이제는 고객사의 다변화,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네. 어떤 기대감 찾아주셨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셨고요. M+ 배터리 장비단의 탑픽으로 보셨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다음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 테마는요. 바로 의류주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이제 계절적 수혜 두 개가 맞물릴 거라는 기대감인데요. 패션 의류주 안에서 지금 뭐 형지 엘리트나 지앤코가 2~3%대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시세까지는 아닌데요. 네. 이제 천천히 모아가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난 의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마스크 해제까지 이슈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적 수요가 좋았던 겨울 여러 의류 브랜드들이 좋은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아웃도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의류 사업에서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쪽에서도 이 정도면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실적이 앞으로도 증가할 만한 곳 또는 1분기 실적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 실적을 뜯어보니까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온 이유가 명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조정을 받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매력도가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이 성수기인 기업들도 있고 여름이 성수기인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조금 모호해져서 아웃도어 브랜드는 사계절 내내 매출이 잘 증가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는 외부 활동 증가 포인트로 마스크 해제, 화장품,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의류, 의복, 패션에도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새벽에 한 4시 한 30분 정도에 네. 그 택시를 잡고 출근을 해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 이제 놀다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 네. 근래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외부로 돌아다니는 게 늦게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섹터가 참 많겠지만 그 가운데 좀 시세를 덜 받았었던 의류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관점인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FNF를 좀 다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FNF도 마찬가지로 뭐 골프 브랜드에 대한 투자 부분도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분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액면 분할과 거래 활성화 그리고 수급 개선에 있어서는 4월 말 시총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액티브 펀드나 패시브 펀드 모두 다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수급창에서 좀 찍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적 매력도는 현 구간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첫 번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견조한 실적에 대한 흐름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미국 브랜드 중심의 실적과 매출이 좋지 않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휠라홀딩스는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매출 방어가 되고 있다. 그러면 F&F는 어떤가? MLB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MLB, 야구 모자 관련된 브랜드죠. 그리고 MLB 키즈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는 사계절 내내 조금 더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이런 쪽으로도 폭발적인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매출에 대한 방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 영향이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호하다라는 점까지 챙겨본다면 실적 방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하단 자막 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만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19만 5천 원까지 상단 잡아주셨습니다. 의류, 탑픽, F&F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